네, 선생님 2차 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2차 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 몇 개 들어온 거 있어서 질문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키는 바이브 코딩 웹앱을 만들 때마다 생성하는 거냐? 이건 질문에는 API 키는 바이브 코딩 그 웹앱을 만들 때마다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무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웹앱마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쓰긴 어려워요. 네, 너무 사용량이 적어서. 네, 그리고 선생님들 제미나이 웹앱 개발과 제미나이 API 스튜디오 이용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미나이 캔버스에서는 무료로 제미나이 API 키를 알아서 붙여줘요. 그래서 굳이 발급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해주는데, 제미나이 캔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웹앱의 코드로 파일을 만들 때는 그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붙여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API 키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네, 지금은 무료로 발급받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유료로 발급받아서 쓰시면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뭔가 웹앱을 개발하실 때 더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툴스에서 따로 체크할 필요 없이 런 컨트롤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 오늘 만든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별도로 그 체크를 하진 않았고요. 툴스 들어가 보시면 다른 거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오늘 만드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체크 안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윗 구글 서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 서치해서 결과를 할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거 굳이 안 건드려서도 돼요. 네. 오늘 만드는 웹앱은 간단한 거여 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리에 좀 오셨으면 2차 시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2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API 키 발급받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거 너무 까다롭고 좀 에러도 너무 많이 나요. 사실 무료 API 키를 쓰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API 키 쓰는 거 굉장히 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해서 지금 이후부터 2차시부터 만드는 거는 별도의 API 키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2차시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드는 거는 이렇게 프론트 엔드라고 해서 백엔드가 없는 그런 웹을 만들었는데, 백엔드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 채팅이라든지 게시판 기능들이 조금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프론트 엔드라는 거는 그 사용자와 만나는 화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입력하고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의 겉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프론트 엔드고요. 그런데 백엔드라는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 사진도 올리고 행사 사진도 올리고 파일도 탑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백엔드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그 서버 뒤편 로직이 있어야 데이터 저장 처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을 해줘요. 한마디로 우리가 프론트 엔드에서 작업을 한 거는 저장이 안 되고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엔드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웹앱들을 만들어다 보면 학생들의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저장을 하고 싶은 그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장 공간을 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앱스 스크립트였어요. 그래서 구글 시티에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시트에 저장을 하면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그래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앱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웹앱을 또 확장성 있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앱 스크립트의 장점을 보시면, 또 저희가 뭐 유료의 그런 개발 환경이 그 구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구글 시트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인 앱스크립트만 활용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바이브 코딩이랑 연결해가지고 코딩을 몰라도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그런 웹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네. 그 시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인다든지 한꺼번에 좀 몰린다고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수준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개인정보 회원가입이라든지 결제 같은 거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이 직접 하든지 또는 인工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될 수도 있고요. 동시 접속도 불가라고 여기 되어 있긴 한데, 이거가 비교가 뭐냐면, 그 유료 그런 백엔드 프로그램이랑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예요. 생각보다 그 2, 300명이 접속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실 안에서 우리들 학생들과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웹앱을 구글 시트와 앱 스크립트를 백엔드로 하는 그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어떤 걸 만드실 건지를 조금 그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무료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바이브 코딩 툴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방금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그 무료 버전을 되게 충분하게 제공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무료도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실,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일기 앱을 좀 개발하고 싶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일기를 작성을 하면 그 일기를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웹앱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아마 AI 마음일기라는 그 앱을 코스트웨어를 쓰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와 같은 비슷한 그 기능을 만드는 웹앱을 제작해 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 봤거든요. 이거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만들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코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감정 분석을 하는 웹앱을 만들고 싶어. 구글 시트를 백엔드로 활용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싶고,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첫 번째 문이 뭐였냐면,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알려주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들? 이거를 쓰려면 제미나이 인공지능 기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금 제가 1차 시대 실습했던 무료 API 키를 발급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무료 API 기능 자체가 너무 제약이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때 앱스크립트에서 제가 할 때는 또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PI 키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규칙 기반 분석 그 기능 함수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알았냐? 그 재미나한테 다 물어봤죠. 이렇게 API 키를 쓰려고 하면 결국엔 유료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유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쓸 때마다 이제 그 금액이 청구되니까 물론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쓰시기에는 그 유료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저렇게 막 그 제미나이와 얘기를 하면 제미나이가 두 개의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는 code.js 코드라고 해서 그 백엔드 코드예요. 백엔드 코드를 작성해주고 또 하나는 코드는 index.html이라고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그 딱 첫 화면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코드를 하는 거 두 개를 제공해 주는데 제가 처음에는 왜 두 개를 자꾸 짜줘? 하나로만 해줘. 나 복잡한 거 싫어. 뭐 앱 스크립트에서 자꾸 두 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막 요구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 코드로 짜는 게 안전하고요. 또 그 구동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만든 거는 이제 나의 감정 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가입이나 이런 거 없이도 URL을 클릭하면 접근이 가능하고 저희가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영구적으로 무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의 그 구글 계정 아이디에 그 구글 시트의 용량을 잡아먹어요. 이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잡아먹어요. 거기 용량까지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면서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런 감정 일기장을 만들면서 그 학생들을 위한 마음 돌보기 그런 기능들을 막그 추가해 봤을 때 되는 기능이 있고 안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도 되네 하는 기능들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 어휘 확장이라든지 감정 컬러링의 그림판이라든지 뭐 타임 캡슐이라든지 마음 쓰레기통이라든지 호흡 앤 뽁뽁이라든지 뭐 마음 날씨에 뭐 이런 기능들을 제가 말로 막 구현을 하면 또 재미나이가 또 잘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코드로. 네,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구현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중에 가장 주된 게 뭐였냐면 선생님 전용 대시보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AI 마음 읽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나면 그걸 분석을 하면서 우리 학급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시각화, 그리고 학생들이 죽고 싶다거나 뭐 왕따라거나 이런 위험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선생님 메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AI가 없이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전제로 하는 거는 이렇게 AI랑 대화를 하면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코드는 이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코드를 만들어 줬을 때 앱 스크립트에 다 넣어보고 작동이 제대로 하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맨날 며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가 완성된 그리고 사용했던 코드를 가지고 앱 스크립트를 구동하는 방법을 위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자, 구글에 시트를 한번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새 탭을 여시고요. 새 탭을 여시고 여기 나인 다시라고 해서 9개의 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시고 시트를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트. 그러면 이 시트 창이 나오거든요.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빈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난 여기까지 왔다 하면 3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웹앱,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에 저장하는 그 백엔드 기능을 활용하는 앱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익혀 놓으시면 선생님들만의 백엔드가 있는 웹앱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시트의 제목을 바꿔줄게요. 감정, 일기, 데이터. 네. 선생님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지금 구글 시트를 새로 하나 여시면 돼요. 구글 시트를 새로 하나 여시고 여기서 빈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빈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제가 링크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빈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제목을 바꿔줄게요. 제목을 감정, 일기, 데이터. 자, 우리 학생들이 감정 일기를 쓰면 그 내용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일기 데이터로 시트, 구글 시트를 열으셔가지고 감정일기 데이터라고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앱스 스크립트가 나와요. 보이시죠? 앱스 스크립트가 나와서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저도 앱 스크립트를 몇 년 전에 처음에 접할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앱 스크립트는 뭐냐면 우리 구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함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자신만의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전용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 딱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의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로그램의 언어라는 건데 사실 어렵죠.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자동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쓰는 게 생각보다 고수들이 쓰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함수 자동화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있어요. 그 두 개 코드를 서로 이어져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좀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랑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프론트엔드 코드랑 백엔드 코드를 쓸 거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면 code.js 보이시죠? 얘가 백엔드 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백엔드 코드 여기인데 기존에 있는 여기를 다 그냥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제로 했던 게 있잖아요. 제미나이랑 내가 만들고 싶은 웹앱을 코드를 짜달라고 할 건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구글 시트의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백엔드로 쓸 거다라고 전제를 깔면 두 개의 코드를 짜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백엔드 코드, 하나는 프론트엔드 코드를 짜줄 건데 그걸 이미 짜줬다는 거를 그 전제 하에 진행할 건데 제가 지금 보내드린 독수 문서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실게요. 얘가 그러면 백엔드 코드를 짜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코드냐면 우리 반 감정 일기 잘 일기장 그리고 대시보드 기능이 있는 그 백엔드 코드를 짜준 겁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이거를 다 검토하고 기능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완결된 코드를 지금 드린 거예요.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여기 앱스 스크립트에 오셔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그대로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론트엔드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좀 빨라졌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code.js는 이게 백엔드예요. 백엔드. 백엔드 코드 입력이에요. 백엔드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백엔드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고 여기에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주시고 제미나에서 만들어준 그 백엔드 코드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 복사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총 보니까 474줄까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프론트 엔드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될 텐데 프론트 엔드 코드를 입력하는 곳은 만들 때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HTML이거든요. 자, 프론트 엔드는 무조건 HTM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HTML을 하나 클릭해 주겠습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HTML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목 없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덱스라고 입력해 볼게요. 인덱스로만 입력해주세요. 소문자로.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라고 소문자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index.html이고 여기 생겼어요. 여기다가 프론트
여기에 프론트엔드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프론트엔드 코드 입력. 자, 여기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뭐다? 얘는 백엔드 코드고요. 얘는 프론트엔드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론트엔드 코드를 클릭하시고, 그 안에 있던 코드 다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서에 있는 코드를 들어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실게요.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죠? 478이네, 얘도. 네. 요즘엔 더 길게 짜줘요. 그래도 얘는 짧은 편이에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점검하실 게 이제 여기 인덱스가 소문자로 쓰시는 거고 HTML 없이 인덱스로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code.js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거니까 여기다가는 이 코드, 자, 웹앱에 접속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 이게 처음에 나와야 되고요. index.html은 여기 HTML 보이시죠? 요거가 있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앱스 스크립트의 그 전반적인 그 세팅 끝났고요. 어, 제가 이거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배포 과정이 남았는데 이 배포가 생각보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네, 차분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엔드 코드와 프론트 코드는 모두 제미나에게 짜달라고 하시면 두 개 코드를 짜주는데 이제 그게 오래 걸려요. 선생님들 그래 코드를 짤 때. 네, 그래서 그렇게 짜달라고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코드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실습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그 저장 버튼이 보이시죠? 저장,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고 있어요. 저장이 되고 나서 저희가 배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배포. 저장을 하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배포가 보이거든요. 배포를 클릭해 주시면 자, 새 배포 클릭해 주겠습니다. 배포 클릭하시고 새 배포 클릭해 줄게요. 새 배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배포 유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시면 웹앱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선택해 주시고 웹앱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 그 학생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자를 모든 사용자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모든 사용자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용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배포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액세스 승인하라고 나와요. 액세스 승인을 또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드밴스드를 또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네, 어드밴스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Go to 제목 없는 프로젝트가 나와요. 자, 어드밴스드를 클릭해 주시면 Go to 제목 없는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래서 Go to 제목 없는 프로젝트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Continue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Continue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Select All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셀렉트 올을 다 체크해 주시고 컨티뉴 또 눌러주겠습니다. 컨티뉴를 또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배포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이 과정이 좀 많아서 그런데 자, 그럼 선생님들은 지금 만들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 사용할 거여도 배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배포 과정이 두 개 코드를 연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시트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그런 권한 승인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배포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야 앱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사하시면 이 URL을 복사하시면 자, 제가 지금 선생님들 만들었으면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 그 이 코드 이 주소는 이제 선생님들 시트에 연결되어 있는 웹앱이에요. 그쵸? 네. 그 웹앱이에요.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제가 선생님 덕분에 그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제 제가 만든 링크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 시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스크립트의 웹앱을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선생님들은 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작동이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선생님들 작동 잘 되고요. 네,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 거 올려주시 마시고요. 네, 선생님들 거는 잘 되는지만 배포 됐는지만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바로 지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헷갈릴까 봐. 제 걸로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보내드린 있죠.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를 들어오셔서 선생님 이름 말고 그 선생님의 그냥 가명 또는 별명을 한번 써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시트에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오늘 일요일인데 열심히 변수를 들어서 뿌듯하다.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감정 요정에게 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감정 요정이 이렇게 보냈죠. 감정 요정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송아지 학생, 반가워. 글만 읽어도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늘 일요일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뿌듯하다. 라고 쓴 부분에서 네 마음이 확 느껴져. 그리고 그림도 그려볼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인공지능 없이 그냥 함수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보기 눌러보면 내 마음 찾아보게 하면 내가 쓴 거에 대한 감정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이 돼요. 기분들이. 그리고 마음 정원도 클릭해 보시면 정원 가꾸기 누르시면 그날 눌렀을 때 이렇게 일기 썼을 때 정원이 가꿔주는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트를 만들어서 보이시죠? 처음에 그 만들었던 시트, 앱 스크립트를 처음에 구동했던 시트로 다시 가시면 예, 선생님들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제 시트에 저장이 되는 그런 백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기 데이터라는 탭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코드 짤 때 자동으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되게 많이 쓰셨네요. 지금 오늘 처음 만든 건데 어,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도 쌓이고 있네요. 비밀 여부랑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선생님들 그래서 일기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볼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 이런 친구도 있고 연수를 9시간째 9시간이라고요, 오늘? 지금 만약에 두 개 들었더라도 6시간 오후에 하나 더 들으셨구나. 2시 타임쯤에 레이나님 대단하시네요. 레이나님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다 저장이 돼요. 이게 그 CT의 기본으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일기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기반이 되는 이 기능이 바로 백엔드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나의 감정 일기장 그런 앱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그 교사 모드 대시보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래서 제가 대시보드 기능을 넣는 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시보드는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웹앱을 처음에 만들 때 선생님들만의 비밀번호로 딱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걸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일단 놔둘게요. 여기 보이죠? 워드 클라우드 보시나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 키워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스님 앱 스크립트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너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감정 분포 보니까 평온이 62.5%, 그리고 기쁨도 31.5%, 슬픔이 지금 한 명 계시고요. 이렇게 분석이 너무 잘 되죠.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동동스님 이해가 안 돼요. 재미도 있으면서 이렇게 쓰셨고 용용님도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관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관심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셔서 힘들지만 연수가 있어서 힘내고 있어라고 써주셨고요.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네, 그럼요,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편하게 다 쓰세요. 그냥 선생님 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들 맞게 다,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 선생님들 필요하신 만큼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변형하셔도 되고, 예, 마음껏 쓰세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일단 연수해서 오픈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고, 좀 더 디벨롭 하시면 전 더 감사해요. 왜냐면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신가요, 오늘? 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고, 네, 그 가장 큰 장점은 API 키를 별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돈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그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애들이, 자기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나면 선생님이 AI 마음 읽기 유료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학급용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관리도 하실 수 있고 감정 읽기 데이터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선생님이 그 제 걸로 안 들어오시고 선생님 걸로 쓰신 것 같아요. 네, 명령 선생님은 제 걸로 안 하시고 선생님 시트로 쓰신 거예요. 어, 그래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링크에다가 쓰셨으면 이제 선생님 걸로 다른 선생님들 거랑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에 가시다 쓰실 때는 선생님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러시뇨. 이제 헷갈렸죠. 네, 선생님들은 이미 선생님 시트를 기반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랑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쓰시고 싶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저 지금 제가 링크를 제 걸로 보내드려서 선생님들이 학생인 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체험해 보셨다. 그리고 시트가 구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바이브 코딩 대단해. 그래서 제가 바이브 코딩에 더 많이 빠졌었어요. 이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뭐 채팅방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걸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선생님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정말 더 반짝반짝하는 정말 좋은 것들도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앱 스크립트는 부담 없이 만들 수도 있다. 네, 채팅방도 앱 스크립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들이 다 저장이 되려면 다 앱 스크립트로 연동해서 쓰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뭐 파이어베이스나 수파베이스나 이렇게 백엔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앱 스크립트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API 없이 저렇게 뭔가 분석도 하고 그래픽으로 나오고 이런 걸 어떻게 구현했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정말인지 살인인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약간 신세계를 맞다고 제가 만났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장점은요.
우리가, 아, 선생님이 만든 거는 시트. 선생님 무조건 시트 기반으로 가실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구글 지금 그 계정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똑같은 계정으로 쓰시는데, 채팅은 아마 저 지금 2차 시에 했던 마지막 채팅 어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팅 같은 경우도 우리 텍스트 문서라든지 우리 학생들 대화 내용이랑 그다음에 로그인 기록들을 저장하게끔 만들어서 앱 스크립트 넣었는데 한마디로 그 앱 스크립트랑 연동한다는 말은 구글 시트에서 앱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백엔드로 프로그램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 가능합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코딩하는 거는 무슨 프로그램을 써도 다 괜찮고요. 오히려 클로드가 더 잘 써져요. 그쵸, 맞아요, 서영쌤. 여기 시트에 가시면, 시트에, 본인 그 계정 시트에 가시면, 요 오늘 만들었던 감정일기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그 시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은 한번 샘플로 자기 거 한번 입력해 보시면, 여기에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구글 스튜디오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다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고요. 제미나이 캔버스에서도 가능하고요. 구글 스튜디오도 가능하고 클로드 GPT 다 가능합니다. 네, 인공지능은 종류 상관없어요. 오히려 클로드 되게 잘 짜준다고 소문 났어요. 오히려 클로드가 더 잘 짜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API끼리 별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시트에다가만 저장해 놓기 때문에 외부 AI 서버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 현상이 없고 또 내가 설정한 단어에 100% 반응을 하는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설정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이 서영 학생이 뭐 자살, 죽고 싶어, 힘들어, 슬퍼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위험으로 분류해줘. 이런 알고리즘을 더 되게 촘촘하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넣어놓고 키워드 매칭이란 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나오는 신조어라든지 약간 문맥과 뉘앙스가 좀 달라졌을 때의 느낌. 너무 신나서 죽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신나서가 아니라 죽고 싶어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좀 에러점이 있을 수 있고, 단어장이 없는 단어는 처리가 없을 수도 있고, 기계적이고 반복적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약할 때 좀 부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중학년까지는 적합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쓰는 단어의 어휘 수준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 표현이 좀 복잡해지고 언어 수준이 좀 높아지는 고학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이제 API라는 인공지능 그 어려움을 오히려 지금 탈피하고 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니까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딩을 작성할 때 프론트 문장 입력 시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만들어 달라는 말과 동일할 수도 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만들 거야. 만들어줘. 백엔드로는 구글 시트에서 사용할 거고 구글 앱 스크립트를 확장 프로그램을 쓸 거야. 프론트엔드는 HTML 단일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서영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바른 글씨 인생 명언이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쓴 건데 선생님, 태블릿으로 배우는 인성 가치와 정자치 연습이에요. 이것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정자체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씨를 쓰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태블릿에다가 뭐 따라 쓰라고 하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쓸 때 조금 인생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 쓰게 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도 좀 하고 또 글씨체 쓰는 그런 교육도 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는데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따뜻한 만남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 API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이제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500개의 명언 데이터베이스를 시트에 쫙 만들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알아서 랜덤으로 불러오게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들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그게 팁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해주면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선생님들 다시 시트 새로 하나 열어보실게요. 시트 새로 하나 열어보시고요. 자,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데, 빈 스프레드시트 하나 열어보시고요. 동일한 작업이 반복하는데,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쯤에 지금 말한 코드는 정작 글자체 쓰는 그런 걸 쓴 건데 인생같이 명언 따라쓰기 따라쓰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여기서 선생님들 새로운 시트 열어서 하실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앱 스크립트 열려면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서 앱스 스크립트 클릭해 주시고요. 앱스 스크립트 클릭을 해주시면 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드.js는 백엔드예요? 아니면 프론트엔드예요? 백엔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프론트엔드가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백엔드가 맞아요. 그럼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 추가 HTML 클릭해 주시고 영어로 인덱스라고만 적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야 백엔드 코드도 넣고 네. 코드.js가 자바스크립트 그 백엔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index.html이 프론트엔드 코드다. HTML 코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개의 기존에 있는 거는 세트는 지워 버리시고요. 자, 먼저 제가 코드.js 코드 보내드릴게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코드.js 코드를 인생 명언 따라쓰기라는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많이 떨어졌네. 자, 이렇게 하시고 붙여넣기 해보실게요. 자, 다시 이제 여기 많이들 좀 오류 나는 게 뭐냐면 코드.js 코드에 코드.js 여기 확인 한번 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index.html 코드에 index.html 코드가 들어갔는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혹 그 복사가 안 돼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두 개 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작동 안 하니까 코드 잘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함수를 좀 써야 됐기 때문에 이 저장 버튼 다 복사 붙여넣기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실행 로그가 아니고 자, 코드.js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이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게 그 함수를 지금 어, 그 함수를 좀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서 조금 실행을 눌러줄게요. 그래서 권한 검토 눌러주시고 고급 설정 눌러주시고
제목 없는 프로젝트 이동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시고, 지금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code.js에다가 커서 클릭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실행을 좀 눌러주실게요. 네. 그리고 두 개 눌러주신 다음에 셋업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실행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get random cut 이것도 눌러주시고 실행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save to sheet도 실행 눌러주실게요. 일단 모든 함수 다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함수 가보시면 얘네들 다 세팅하는 그 함수를 지금 실행시킨 거예요. 보이면 인생 명언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 CT에 들어가 보시면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헤드라인도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좀 되셨을까요? 네,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실행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배포예요. 세이브 시트 항목. 네. 이 세이브 트 시트 이 네 개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 안 보이시는 이유는 여기 실행 옆에 디버그 옆에 얘 있죠. 얘를 눌러서야 삼각형 아래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네 개의 함수가 나와요. 이 네 개의 함수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실행, 클릭해 주시고 실행, 클릭해 주시고 실행, 그리고 클릭해 주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 로그라는 말만 보여요. 실행, 그 혹시 저장하셨을까요? 저장하시고 실행. 그 밑에 실행, 시작됨, 실행이 완료됨 이게 안 보이신다는 건가요? 저장 누르시고, 아, 선생님, 선생님 백엔드 코드로 클릭하셔요. 지금 index.html 상태로 되어 있고, code.js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네, 명령생 선생님 맞아요. 네, 네네. 그 code.js를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실행을 함수 클릭하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혹시 실행 다 하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했던 첫 번째처럼 배포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code.js에다가 커서 두시고 save to sheet 여기 있는 함수들을 하나씩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포 클릭해 주시고 새 배포 클릭해 주시고 배포 새 배포 유형 선택에서는 웹앱을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 자, 세배포, 유형 선택에서 웹앱 선택해 주시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로 클릭해 주시고 배포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세이브 시트에서 실행 로그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스님들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스님들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제 링크 들어오셔서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송아지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제 본인 별명 입력하시고 같이 하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명언이 나와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배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다짐을 적으시고 제출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함수를 다 선택해 주시고 실행을 하나씩 다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 배포하는 건 좀 간편해졌어요. 배포 눌러주시고 오류가 떴어요.
HTML 파일에서 index.html을 인덱스라고만 치셔야 되거든요. 저거는 이제 그거 현상일 때 많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오류가 조금 걱정되는 게 여기 index.html에 이 코드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백엔드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index.html을 선생님이 그냥 인덱스만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두 번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인덱스 할 때 i를 소문자 i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 인덱스 선생님 인덱스 할 때 i가 그 소문자 i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른 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인덱스 할 때 i를 소문자 i로 바꿔주시고 다시 배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배포는 백엔드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앱스 스크립트에서 배포 기능까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 혹시, 여기 있다. 나오셨다. 네, 많이 또 입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8월 호랑이님께서도 배려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어, 가치를 선택을 했고, 그 가치에 따라서 본인들의 자아, 그런 것들을, 어떤 걸, 나만의 다짐을 뭘로 썼는지, 네, 이렇게 말 잘 듣기, 글씨 연습, 이런 게 되게, 네, 많이 입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배려 많이 써주셨네, 배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배려를 하나 클릭하고 명언을 불러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쓰게 하고 나만의 배려해야겠다라고 쓰잖아요.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제출 완료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쓴 가치 다짐들이 또 나한테도 보여지거든요. 우리 진홍쌤 만드신 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진홍쌤은 한자 공부하는 걸 이렇게 이미 앱 스크립트를 네, 쓰고 계시는 분이셨구만요. 네, 너무 멋진데요? 와, 우리 진홍 선생님께서는 이미 이걸로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와, 이렇게 또 한자 쓰기 너무 좋은데요? 네. 서영 쌤은 아직 그, 명언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선생님 여기 보시면 그 그 함수가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잖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core.gs, index.ht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셋업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실행을 누르셨어요. 여기를 그 세이브 투 시트가 뿐만 아니라 이 네 개를 다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실행이 안 돼가지고 시트에 생성이 안 돼가지고 못 불러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벌써 9시가 돼서 네, 맞아요. 세 개, 네 개를 다 일일이 클릭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9시 돼서 지금 10분 이제 10분 쉬고 아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0분 쉬어야 되니까 9시 10분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안 떠요. 실행할 함수가 안 뜨면 선생님 여기다가 클릭을 하지 마시고 code.gs를 클릭해서 여기를 한번 활성화 시켜 보시겠어요? code.gs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안 되시는 분은? 네, 우리 또 진홍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지금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제 거 듣고 제 연수 듣고 만드셨던 거예요, 5월에? 이미 들으셨었어요, 선생님? 어느, 이미 들으셨던 분이셨구나. 왜 또 들으세요? 아니, 워낙 청강생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오랜만에 다시 오셨네요. 네. 똑같이 들으셨구나. 네. 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코드.js 누르시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여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기를 역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실행할 함수가 4개가 나와요. 그걸로 하나씩 눌러주시고 실행, 셋업 데이터베이스 눌러주시고 실행, 그 다음에 get random q 눌러주시고 실행, 그렇게 다 눌러주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 만들고 싶은 앱에 성취 수준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면 각 과목별 성취 수준을 어,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주면은 CT에 저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좀 좋은 방법은 그 선생님 성취 수준을 시트에 한번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정리를 해 놓은 시트에서 앱스 스크립트로 함수를 굴리면 돼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트 밑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성취 수준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럼 이 시트 탭이 생기잖아요. 그 탭에 있는 성취 기준을 맞게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네. 지금 녹음은 잠깐 중지하고